사회부 이승현 기자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지금 수사당국은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 DNA가 상당 부분 일치하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DNA 검사 결과 확실하게 100% 유병원 씨가 맞느냐 이 부분일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어떤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DNA는 보관돼 있지 않아요. DNA 샘플은 보관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DNA 대조 검사를 할 땐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시료가 채취돼 있고 그 시료의 DNA 프린트와 그것과 유사한 어떤 친척 관계라든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대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그 보관하고 있는 어떤 샘플이 있다면은 좋은데 만약에 이 샘플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요것은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친척에 있는 살아있는 친척으로 직접 채취한 걸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유병원의 그 친형이라고 친형인 사람과 대조를 해갖고 형제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유병일이라는 사람의 형제는 몇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번에는 그 변사체 DNA와 병일 씨의 DNA를 대조했을 때 90% 이상 일치한다라는 결론이 내린 형제일 가능성. 일치할 때 형제일 가능성이 90% 그렇게 이상이다.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금수원에서 또 별장에서 채취했던 그 DNA가 유병원 씨의 가능성, 그것은 또한 100%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만약에 그것이 발견됐다면 지문이 발견돼야 되는데 지문은 없고 그 DNA라고 하는 샘플만 말하자면 뭐 체액이나 이런 것만 발견됐다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그것이 유병원의 것일 것은 가능성도 높지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를 배제한다면 배제를 한 다음에 가장 확실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이제 그 음수원이나 아니면은 그 별장에서 나온 그걸 또 대조를 했겠죠. 그렇다면요, 지금 상황에서 앞서서 이제 정찬배 앵커도 진행할 때 100% 유병원 씨의 DNA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00%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채취한 부분은 엉덩이뼈 일부. 보통 이제 DNA 시료를 채취할 때 가장 변사체로부터 할 때는 우리가 골수라고 하죠. 그런 혈액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가장 확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된다고 하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골수 안에는 사실 혈액이 생성돼서 거기 말라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확실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부분, 이거 엉덩이뼈가 아니라 다른 대퇴골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여러 군데를 한 다음에 비교해보고 그것이 다 일치한다면 사실은 그건 맞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정황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뭐 어떤 아무리 많이 불패됐다 하더라도 뭐 치아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유병원 씨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유병원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NA만 가지고는 물론 그것이 가장 정확성이 높지만은 다른 것도 조금 추가를 해갖고 의심의 여지 없이 하려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상한 점이 일단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5월 25일이 마지막 기거가 확인된 거고요. 시체가 발견된 것이 6월 12일인데요. 그 시점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유병원의 마지막 도주 흔적이 발견된 곳이 순천에 있는 송치제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5월 25일 이후에 유병원의 추가 도주 흔적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5월 30일에 해남으로 유병원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경이 파악을 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역시나 허탕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5월 25일 이후에는 유병원의 추적과 관련해서 진전된 상황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특히나 그 5월 25일 이후에 한 주간의 상황이 좀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 망명을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해외 망명을 비롯해서 이 다른 나라로 밀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차단에 주력하는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또 그때였고요. 또 한 가지는 6월 12일,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6월 12일은 금수원에 대한 대대적인 진입 작업이 벌어진 하루 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 11일 그리고 12일 이틀에 걸쳐서 이 검찰이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유례 없는 압수수색,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틀 동안 동원된 경찰 병력만 10만 명 가까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는 이 금수원에 대한 수색 작업이 벌어진 다음 날인 거죠. 예. 이게 시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시점이 1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그 18일 동안 과연 시신이 이 정도로 이 지문 채취를 통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 타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건데 예.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섣불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국가수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건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을 직접 부검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DNA 검사를 한 게 아니고,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엉덩이뼈라는 시료 채취를 통한 간접적인 요인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100% 유병원이 맞다라는 이 분석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6월 3일에 그 사이 시점이죠. 검찰이 유병원이 정치적 망명을 타진했다, 거절당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정치적 망명을 타진했다라고 본 시점은 그 이전이 되는 건가요? 5월 25일 이전이 되는 건가요? 검찰의 발표는 6월 3일이었는데요. 예. 유병원이 정치적 망명을 타진했다, 거절당했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건 사실 이번 상황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이를테면 당시에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서 언론을 비롯한 이 비판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과연 유병원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냐,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면 근거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확실하게 유병원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을 토대로 추적 작업을 벌였습니다. 때문에 이 망명 시도가 거절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망명 시도도 이 측근을 통한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 사실상 망명 신청을 시도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 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 유병원의 도주와 관련해서는 큰 이벤트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이 망명 시도 시점에서 검찰이 분명히 밝혔던 게 국내 도주였는데 그 국내 도주의 근거로 추정되는 건 각종 통화 내역 근거들. 그러니까 차명 전화 통화 내역 추적을 한 게 1000개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정도로 어쨌건 국내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핵심 조력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유병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인천지검에 나가 있는 권준기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번 그 유병원씨 검거와 관련돼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천지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준기 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 인천지검도 어제 알았다.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것이. 그렇다면 그런 정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인천지검은 그동안에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시신에 관련돼서 말씀이신 거죠.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검찰과 경찰이 각각 투트랙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추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유병원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장남 대균 씨 추적에 맞춰서 각 청이 나눠서 이 지역을 분담을 해서 추적을 이어가는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변사체 같은 경우에는 전남지방경찰청입니다. 경찰청에서 국가수의 이 DNA 분석을 의뢰했더니, 그러니까 시료 채취 방식으로 의뢰를 했더니 유병원의 형 병일 씨의 형제로 추정이 된다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을 검찰에 보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이게 검찰 자체가 수사 지휘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었고 경찰 자체의 수사 과정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검찰로서 올라가는 보고 라인이 어느 정도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아직은 이게 그 변사체가 유 씨가 맞다라고 이제 100% 확인을 해준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이. 오늘 새벽 1시에 검찰 이 인천지검 출입기자들한테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이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검사의 멘트인데, 이 국가수 등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남지방경찰청이 이 시신을 이 서울이나 원주에 있는 국가수 본원 또는 분원으로 지금 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0% 이 시신을 놓고 DNA 검사를 벌였을 때 100% 이게 유병원의 DNA와 일치한다. 라는 수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도 검찰이거든요. 검찰로서도 지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때문에 기다려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지금까지는 시료 채취 결과만 나온 거고요. 오늘 아까 앞에서 봤지만 변사체 자체를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그럼 오늘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100%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100%라는 것이 그러니까 엉치표에서 나온 것이 실제로 잘 분석이 됐는가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검안 말하자면 아무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유병원의 특성 같은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이승현 기자가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타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과수에서 일종의 부검을 한다면 정확하게 그 발견된 시체의 사망 시점 그리고 또 사망의 원인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쯤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부패의 정도, 훼손의 정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말하자면 만약에 질식으로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근데 만약에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쪽이 아예 없다. 그럼 이게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사망 원인에 대한 것도 사실은 부패의 정도에 따라 판단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부패가 됐다고 하면은 어려울 거고 그 시간 정도도 시차가 사실은 뭐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뭐 한 3, 4일 정도의 주기 정도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몇 월 며칠 이런 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아무리 정확히 맞춰봤자 한 3, 4일 정도의 오차 범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밤사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글을 올렸는데요. 이상하다라는 의견도 물론 많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너무 극적으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DNA가 조작됐을 것이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워낙 유병헌이라는 사람에 대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경험치가 조이팔이라는 사람의 경험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경로를 거쳤죠. 말하자면 밀항도 그쪽으로 했고 유사한 형태로 또 조이팔 같은 경우는 거의 성공할 뻔했었습니다. 그 조작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워낙 CSI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증거 조작에 대한 것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저도 깜짝 놀랐지만 사실 너무 극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하필 요날, 요때 그리고 하필 그 장소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부 네티즌들도 그렇습니다만 앞서 저희들이 구원파의 그 대변인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도 그쪽에서 제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하나는 또 이렇습니다. 25일에 유병헌 회장의 최종 흔적을 검찰이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사체를 발견한 건 6월 12일이거든요. 그 2주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80% 반골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0%라는 건 이제 육안으로 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그 훼손이 되고 부패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물론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고온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주 습도가 높거나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메시버스에서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 상태만으로는 사실은 좀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중간에 다른 인위적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다른 어떤 곳에서 시체가 보관돼 있는 상태에서 많이 좀 부패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유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상태, 자연 상태만으로는 사실은 저도 참 시체를 많이 봤지만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기는. 물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6월 10일이 이제 발견 시점인데요, 이승현 기자. 그리고 발견된 것이 순천 송치제 휴게소에서 2.5km 떨어진 곳이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당시에 그 검찰이나 경찰이 유 씨 검거를 위해서 이 주변에서 벌였던 어떤 수색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상 이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헌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유병헌의 은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았던 게 전라남도 순천이었거든요. 순천과 보성 일대, 이 일대에 총력을 기울여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게 지금 검찰과 경찰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이 바로 인근 그러니까 유병헌의 마지막 흔적이 있었던 이 비밀 별장에서 불과 3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있는 게다가 장소가 매실밭이라면
거기다가 이 발견한 사람도 일반 농민이었단 말인 거죠. 이렇게 되면 수색 작업을 통해서 발견이 된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한 달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형 병일 씨의 DNA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이나 수사력을 총동원을 해서 이 수색 작업을 벌인 경찰이나 이 조직적으로 이 조직 내부로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좀 섣부를 수 있겠지만 사망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들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을 좀 짚어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고사일 가능성도 네,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자살, 타살, 뭐 사고사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앞서 교수님도 전 뉴스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유병원이라는 인물 특색을 지금까지 놓고 보면 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취재를 해보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네. 기인 정도로 볼 그렇죠. 수가 예. 있거든요. 자존감이 일단 굉장히 강한 인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라는 종교에서 실질적인 교주, 지도자로 이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유병원이 이 검경의 추정망을 떠돌리고 한 달 넘게 지낸 뒤에 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본인이 했을 리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예.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타살이나 사고사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취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지금의 정황상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타살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네. 타살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시신의 부패 상태가 이 시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무언가가 가해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병원은 도주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현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 여행 가방에 들어가는 것만 한 2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네. 된다고 하고 도주 중에 순천에 땅을 살 정도로 상당히 보통 사람의 장기 도주범과는 좀 뭔가 많이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현금이 오히려 유병원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송치제 별장에서 상당히 급하게 도주를 한 것으로 정황상 분석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미처 외톨이가 되면서 그런 일들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 네. 여전히 그 시신이 유병원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국과수의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본원이나 분원에서 진행될 이 시신 자체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망 원인이라던가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두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던 것처럼 일단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리고 이 변사체는 유병일, 그러니까 유 씨의 형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지금 발견된 변사체는 국가수로 옮겨져서 그 사체 자체에 대한 이제 검색, 그 부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소식에 구원파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변사체는 유병원 씨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김연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은 유 씨가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변사체와 관련한 정황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우선 2주 정도 만에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다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겨울 점퍼에 번거지를 쓴 채 초라한 행색이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변에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흩어져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유 씨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주위에 이제 막걸리병, 술병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 걸 보고, 그 유 회장님은 술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걸 뭐 유 회장님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DNA 조사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발견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 미심쩍다는 겁니다. 결국 수사당국이 의도를 갖고 언론에 거짓을 흘리면서 유 씨 측의 반응을 살피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